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주 충남도가 도내 노후 석탄 화력 조기 폐쇄 성과를 점검하고 탈석탄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충남 지역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과 도민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데요. 충남 노후 석탄 화력 범도민 대책위원회 김정진 집행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심각했던 미세먼지 문제 먼저 좀 짚어볼까요? 도내 미세먼지는 좀 봄철에 심각하다는 인식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3한 3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겨울철에도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보통 미세먼지 하면은 봄철을 떠올리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황사 때문인데요. 예. 실제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는 겨울철하고 초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12월에서 3월인데요.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초봄에 집중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미세먼지 양이 증가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마지막으로는 풍속저하로 인한 대기 정체, 요 세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나타나는데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는 건 겨울철이 되면 이제 난방이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연료 사용이 많아지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국외 유입은 이제 겨울이 되면 주로 북서풍이 많이 불면서 중국이나 몽골, 북한 요쪽 대륙 쪽에 있는 국가들의 미세먼지가 이제 국내로 유입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대기 정체인데요. 이게 풍속이 느려지면 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게 저하되면서 증가됩니다. 그래서 광주과학기술원 윤진호 교수팀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1958년 이후에 약 60년 동안에 남한 서쪽 지역에 있는 풍속이 17% 이상 감소했고요. 그러면서 대기가 빠르게 이렇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안정화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풍속이 줄면서 우리나라 상공에 있는 미세먼지가 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면서 고농도가 촉발되는 거죠. 결국 겨울철과 초봄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양이 늘어나고 국외에서 유입되는 양도 늘고 대기도 정체되고 이러면서 이제 쌓여서 고농도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경보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똑같은 농도이더라도 과거는 경보가 발령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경보가 발령되면서 횟수가 늘어나니까 더 심하다고 느끼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저희가 좀 느끼기에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런 원인들에 대한 좀 장기적인 대책도 좀 마련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노후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범도민 대책위까지 꾸려졌죠. 그동안의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올해 1월에 충남 도내 석탄화력 발전소 10기의 수명 현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환경단체에 의해서 드러난 뒤에 석탄화력 발전소 수명 현장을 반대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우선 3월에 도내 진보적인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충남 미세먼지 석탄화력 공동대책이라는 조그만 대책이 만들어졌고요. 5월부터는 2달 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도내에 약 300여 개 단체들이 모여서 7월에 충남 노후 석탄화력 범도민 대책위를 결성했습니다. 그 범도민 대책가 출범된 이후에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는 당진시, 태안군, 보령시 등 이렇게 5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5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석탄화력 발전소의 문제점, 그리고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도민들이 약 100여 명이 참석해서 도민들의 의지를 알리기도 했고요. 석탄화력 발전소 실제 상황을 견학하기 위해서 발전소 견학도 진행하고 또 충남도에서도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서 국회 토론회나 정책 토론회,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개최하면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방안과 그 이후의 대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연구 영역을 발주하고 해서 석탄화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렇게 충남도의 행정과 도민들이 함께 석탄화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적극 노력해왔고 그 결과 석탄화력 수명 현장은 잠정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과 도민들의 노력으로 이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도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보령화력 발전소 1호기와 2호기는 1983년과 84년에 이제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횟수로 치면 올해 이제 37년, 38년째 거의 40년 가까이 운영되는 발전소입니다. 지난 2017년에
그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령화력 1, 2호기는 2022년 5월에 폐쇄로 결정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보령화력 1, 2호기가 한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노후된 석탄발전소라서 충남의 다른 석탄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약 70% 이상 많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노후화돼서 그런 건데요. 예, 그동안에 충남도에서는 물론이고 범도민 대책위에서도 이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해야 된다.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보령화력 1, 2호기 폐쇄 시기를 2022년 5월에서 2020년 12월로 앞당겨서 조기 폐쇄한다. 이렇게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예. 이런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그동안 이게 정부가 충남도와 도민들이 강력한 요구 결과를 수용한 거고 도민들의 승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이 노후 석탄 화력 조기 폐쇄로 좀 실제 미세먼지 절감이 좀 어느 정도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보령화력 1, 2호기가 지난해 한 해 동안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3,412톤, 3,400톤 정도 네. 됐는데요. 조기 폐쇄 실시로 인해서 그만큼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지난해 11월 7일에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보령화력 1, 2호기가 봄철에 4개월 가동 중단하면서 충남의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매우 컸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보령에서는 초미세먼지가 평균 6.2%, 예. 시간 최대 15.7%, 하루 최대로는 18.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고요. 이렇게 전국에서 30년 넘은 노후석탄화력 발전소 5기 봄철에 4개월 가동 중단한 것만으로 먼지가 1,000톤이 넘게, 온실가스는 530만 톤 정도가 줄어든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크죠. 자, 또 지난주 이 보고 대회를 통해서 충남도와 범도민 대책위는 노후 석탄 화력 수명 연장 백지화에 대한 결의를 또 다지기도 했죠. 이를 위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한데요. 예, 그 석탄화력 발전소 수명 연장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도민들이 강력히 반발했던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수명 연장 추진은 잠정 중단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수명 연장 추진되는 10개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8기는 LNG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의향서를 밝혔는데 예. 보령화력 3, 4호기는 수명 연장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발전소 폐쇄와 관련된 내용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정되는데요. 올해 수립될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총선이나 이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내년 5월로 이제 연기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범도민 대책위에서는 이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충남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쇄 시기를 분명하게 명시해서 수명 연장을 막아야 될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선과 관련해서 각 정당하고 총선 후보자들에게 석탄화력 발전소의 문제점을 알리고 예. 그 정책과 공약에 석탄화력 발전소 수명 연장 백지화와 조기 폐쇄를 분명히 집어넣어라 이런 요구를 좀 할 계획이고요.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석탄화력 발전소 수명 연장에 만약 전력수급계획에 들어간다 네. 이런 초안이 나오면 강력한 대규모 항의 집회 등을 개최해서 반드시 석탄화력 수명 연장 백지화를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또 이런 가운데 최근 눈에 띄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충남 지역과 경기도 지방정부가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자, 이런 움직임 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예, 충남에서는 보면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 홍성 6개 시군이고요. 그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는 평택, 화성, 오산, 이천, 안성, 여주 이렇게 6개 시군이 모여 있는데요. 예. 지난 10일에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는 어쨌든 미세먼지, 우리가 흔히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미세먼지 PM2.5 농도를 1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목표로 하고 그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서 협력 과제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이런 건데요. 예. 사실 하늘에는 이게 가로막힌 장벽이 없다 보니까 그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을 쉽게 이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기오염에 대한 대응은 이렇게 좁은 시군 단위로 딱 한두 개 시군 단위로 정해서는 대책이 수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에 시행되는 대기관리 권역을 기초지자체 단위로 묶은 게 아니라 예. 충남, 대전, 충북 그리고 전북 일부 이렇게 묶은 중부권 권역 이렇게 설정돼 있거든요.
인근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하는 것은 대기오염물질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굉장히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지방정부 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인근 지자체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감축량을 서로 상호 검증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는 공동 대응 정책을 개발하겠다,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예. 이번에 발표된. 이렇게 보면 올해 발효될 대기관리 권역이 사실은 수도권, 중부권 이렇게 권역으로 돼 있는데 충남과 경기도는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권역이라서 그쵸. 정책 조율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별도로 나서서 네. 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인접시군끼리도 관리 권역, 대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대기 관리의 권역 또 하나는 어쨌든 행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관할 지역 안에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도 촉발할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그 석탄화력 발전소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나서면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온실가스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올해 타임지가 그레타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고요. 네. 그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이 기후 비상 사태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가 그만큼 절실하고요.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소 수명 연장 백지화 조기 폐쇄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노후석탄 화력 범도민 대책위원회 김정진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